요즘은 코로나 폐렴 때문에 다른 활동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읽은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남로당이라는 제목의 상중하 3권의 책입니다. 이병주 소설가께서 사건을 소설 형식으로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로당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길게 썼습니다. 거기 남로당 당수가 박헌영입니다. 1900년에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20대 초에 정릉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정릉교회 아시지요? 정릉교회 교회 청년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접하고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신앙을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 인민을 착취하려는 도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거기까지 도달해서 칼 막스가 한 얘기인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열렬한 공산주의 운동가가 됐습니다. 박헌영이 탁월한 인물이랬는데 그분이 적군만 맞고 잘 나갔으면은 비에트남의 호지명 같은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던 분이었는데 참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아쉽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을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은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변을 자기가 늘 주워 먹고 재판할 때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정신병자를 감옥에 둘 수 없다. 정신병원에 치료해야 된다. 그 정신병동에 나왔는데 탈출해서 전라남도 광주의 백운산 있는 거기에 기와공장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몸을 숨기고 해방될 때까지 기와공장 직원으로서 공산주의 지하운동을 벌였습니다. 해방된 뒤에 이 박헌영이 선전술이 뛰어나서 지주들의 토지를 징발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전국에 퍼뜨리니까 그때 농민들의 87%가 박헌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가입 당원만 100만이 됐습니다. 그때 선거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지 않고 박헌영 대통령이 뽑혔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전국에 100만 당원이 확보가 되고
농민들의 87%가 따르니까 그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재정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뚝섬에, 서울 뚝섬에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거기 일제시대에 돈 찍던 기계가 거기 있다. 그 정보를 듣고서는 정판사를 비싸게 구입을 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자기 동지들이 저녁 밤새 가짜 돈 찍는 거지요. 뚝섬은 내가 넉마주의할 때 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압니다. 거기 지하실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서 위조 지폐를 가지고 공산당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얼마나 일하기 좋겠습니까? 밤마다 돈이 뭐 다발로 나오니까 전국 농민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 나갔으면은 박헌영 대통령이 나왔겠지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위제 지폐가 너무 남발되니까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조사가 시작이 돼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는 경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되면은 국민들이 보수화돼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잃게 됩니다.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으니까 당비가 풍부해지고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해지지요. 그래서 정판사 위조 지폐 찍은 것이 발각이 됐는데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해서 이제 습격을 해서 체포하고 했는데 정판사 위조 지폐 찍던 대표가 박낙종이란 부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지요. 박낙종 씨가 지금 광주의 국회의원인 박지만 국회의원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한국에 있어서는 연자법에 걸려서 성공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뉴욕에 가서 채소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야당 시절이지요. 자기 번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지금 또 국회의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 대표는 자꾸 조사가 들어가니까 위조 지폐 건 때문에 체포 직전에 월북을 하는데 어떻게 월북했냐면은 죽은 사람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행여 죽은 사람 장례하는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가서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수상이 되고 박헌영이 부수상이 됐는데 6.25가 휴전 끝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는데 4개월 전에 김일성한테 체포가 돼서 전쟁 패배의 원흉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많은 역사죠. 한많은 역사. 너무너무 아까운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다가 기독교에 실망하고, 왜냐? 진리의 본질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기울어져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소모품으로 보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박현년이 1941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스님입니다. 원경 스님. 나하고 동갑이에요. 원경 스님이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비상해요. 충청남도에서 사찰을 열어가지고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국사문제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한국사에 중고등학생 교과서를 만들고 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군은 침립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표현이 다르지요? 아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역사 보는 인식이 다르지요. 거기서 나온 국사 교과서가. 근데 국사문제연구소를 같이 냈는 사람이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원경 스님하고 박원순하고 이원영이라는 분하고 같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국사 교과서를 내고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근데 그 이원영이란 분이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 근데 이제 당 자금이 없으니까 자기 동지들하고 저 동아그룹의 최원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셨지요? 동아그룹 최원석 집에 밤에 담을 넘어가서 헌금을 강탈하고 그 이제 보물을 뺏고 했는데, 그 이제 앞에 두건을 섰으니까 모르지요, 누군지. 근데 그걸 뺏었는 장부를 팔다가 뒤가 잡혀서 근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학영입니다. 이학영. 5년간 임기를 살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난민전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유신 때 지역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18만 4,400원 받았지요. 이 사람은 5년 살았으니까 18만 4,400원을 5년을 계산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고서는 노무현 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군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 참 근본이 옥석이 뒤섞여 있습니다. 난 난민전 사건을 왜 잘 아느냐 하면은 내가 남양만 농촌 목회할 때에 김남주라는 전남대학 국문학과를 나온
친구를 1년간 같이 스텝으로 있었는데 난 어쩌든지 전도해서 크리스찬들 만들려고 1년간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는지 교인들이 진절머리를 내서 밤에 교회당 옆에 기도실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니까 교회 담배 연기가 꽉 차고 해서 목사님 저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하도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사람 예수 믿게 하면은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 하루는 불러서 남주야 너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야겠다. 내 목회에 아주 지장이 있구만.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내가 담배 끊을 수는 없고 저는 식후에 담배 안 피우면 심장사로 합니다. 내가 떠나지요. 떠나가지고 막바로 난민전에 들어갔어요. 이학영 조직에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그래서 이제 이학영하고 모두 담 넘어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역 살고 나와서 시집을 냈는데 김남주 씨가 유명하지요. 운동권에서는 알아주는 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 구절만 소개했지요. 죽창가가 있습니다. 김남주가 쓴 죽창가. 어머니 나는 죽창이 되고 싶어요. 미제국주의자들의 배돼지를 찌르는 죽창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나는 낫이 되고 싶어요. 부르주아 목을 치는 낫이 되고 싶어요. 그게 또 좋은 시라고 또 어떤 단체에서 표창을 했어요. 지난번에 조국이 한일 문제에 일본하고 시끄러울 때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창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하고 맞서야 된다. 근데 그 동네 흐름이 있습니다. 같은 운동권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민주화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고 선진고롱할 것이냐. 독재를 물리치고 가난을 벗어나고 그런 운동권을 하자. 우리 시대는 그런 운동권이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80년대부터 특별히 전두환 군부 통치 이후로 운동권이 변질이 되고 이학영 같은 김남주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접합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짬짬이 이 박헌영 이야기, 남조선 민족 노동당 이야기 읽으면서 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보셔서 선한 무리가 역사를 지도하게 해 주십시오. 영국의 엘리어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T.S. 엘리어트. 그 사람이 황무지, 웨이스트랜드라는 시를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선한 무리는 죽은 양같이 착하고 악한 무리는 우는 사자와 같다. 양이 착한데 죽어있이 얼마나 착합니까? 교인들은 죽은 양과 같이 착한 거예요. 근데 세속 운동권, 주사파,
노동당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같이 활발한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이학영 같은 사람 그 재벌집에 담 넘어가지고 돈 강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또 해가지고 난민전에 관계됐던 사람이 전부 39명인가 그런데 전부 보상금 다 받았어요. 그 국민 세금 수백억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이지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최동묵 목사 주도로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다 유튜브로 나가고 해야 되겠지요. 고난에서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고난에서 심성이 삐뚤어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부르주아 타도하자. 강도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체제를 뒤집자.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 중에서 인격이 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의와 사랑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진 무리가 나라를 주도하면은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토탄에 빠지지요. 이제 한 열흘 뒤에는 선거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비판 정치 평론가가 한국을 평가하기를 한국 국민들은 끓는 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처음에는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천천히 열을 올리니까 뜨거워진 줄 모르고 나중에 익혀 죽는 거예요. 한국의 국민 정신을 말하는 거이지요. 소단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처음부터 뜨거우면 개구리가 확 튀나 버리지요. 처음에는 적당한 온도로 했는데 서서히 불이 오르니까 데워 죽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소단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나는 반성을 합니다. 나는 3대째 교인으로서 평생 교회 지나고 했으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책임을 느낍니다. 아까 이제 박헌영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릉교회에 청년 때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청년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두고 기독교의 진수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다녀보니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나는 아까 제 김남주 시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담배를 뭐 그렇게 피우더라도 교인들이 그래 반대하더라도 내가 붙들어 놓을 걸 그랬다. 응?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고 정신이 문제 아닙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좀 투자했으면 죽창가 같은 건 나오지 않는 거지요.